방송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얘기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희 52강의 내용이고요. 네, 벌써 55번째 저희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1번부터 갈게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중에 기관 통합형은 의원 내각제와 비슷하고요. 기관 대립형은 대통령제와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중 기관 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의원 내각제 같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중 기관 대립형은 행정 책임의 소재가 행정부가 잘못한 건지 입법부가 잘못한 건지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중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 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행정은 기관 대립형에서 더 잘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선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중 의회, 시 지배인 형태에서 시 지배인이 보통은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의회 시 지배인형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보통 전문행정관, 그래서 이들에게 권한을 꽤 많이 준다고 했죠. 시 지배인이 이렇게 주민들의 직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임명하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중 기관 대립형에 해당하는 약시장형. 시장은 시장의 고위직,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시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약되어서 공무원 인사를 설사 시장이 할 수 있다 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임명. 그리고 시장은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X입니다. 자, 37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 대립형이면서 당시장 의회형과 가깝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기관 구성의 형태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하고 있는 곳은 없으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보통 기관 대립형의 당시장 의회형을 쓰고 있다. 이렇게는 결론 내릴 수 있죠. 38번입니다. 사무를 개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주민자치의 방식입니다. 한번 주고 나면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 바로 포괄 예시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요거는 원칙적으로 우리 현지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41번 보충성의 원칙은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이나 중앙이 관여하지 말아라. 언제 관여해야 되냐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을 때만 관여해라.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41번 맞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사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기관 이임 사무 처리하는 데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거니까 X고요. 기관 이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누구에게, 그래 여기가 핵심이라고 했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자치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단체 위임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했으니까 가능합니다. 기관 이임 사무만 관여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 이 표현에 관련된 설명이 틀렸네요. 관여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관여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만약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에는 개별적인 법령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다시 소속 행정기관에게 위임한다? 근데 소속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개별적인 법령 근거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겠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선기관이자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가장 대표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에 해당할 거예요. 맞는 선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48번까지 챕터 2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저희 수업 한 번 남았거든요. 그 수업을 통해서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그 다음 재정, 그 다음 지방자치 주민 참여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정리해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수업 8주차 수업의 내용 정리 올라가니까 내용 정리 잘 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